한국을 하나도 모르면서 교수라고요? 여기 한국의 수도 서울은 중국인이 만든 도시이며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한국에 수많은 중국의 유산이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 교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한국문화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 교수를 상대로 사실을 전달하자 말문이 막혀버렸다고 하는데요. 중국인 교수는 어떤 질문에 당황하고 말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문화학 석사과정으로 있는 데이비드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한국문화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런 전공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저와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저는 아시아문화학이라는 큰 범주의 과목 중에서 한국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는 저만의 사연이 있는데요. 우선 어린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 중국에 대한 관심이 있던 학생이라 동아시아로 꼭 유학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동아시아에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지원이 필요했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유학 생활을 하기엔 크나큰 용기가 필요했기에 동아시아의 대학교에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미국의 아시아문화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아시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죠. 우선 아시아가 너무나 좋아서 공부만 해도 행복했고 언젠가는 아시아를 가서 살아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학교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갈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니까요. 무상장학금도 두둑하게 주었고 1년 동안 생활하기에 충분히 좋은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했죠. 저는 당연히 가장 먼저 달려가 신청했고 한중일 3국 중 랜덤하게 배정을 해준다고 하여 어느 나라가 걸릴까 무척이나 기대를 했죠. 그런데 저는 성적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으로 배치가 되었고 그 다음은 일본, 중국 순서대로 보내더라고요.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고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경제력이나 문화 수준도 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학교의 결정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미 한국의 학교에 학생 배정을 맞춰둔 상태라서 다른 나라로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에 가는 학생은 1명이었고 중국과 일본은 각 2명씩 배치시켜 주더라고요. 함께 갈 친구도 없던 저는 무척이나 고민이 되었는데 그래도 꿈에 그리던 동아시아에 갈 생각에 약간 설레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중국과 일본에 가게 된 학생들도 제가 모르는 학생들이라서 혼자가 편하겠다 싶기도 했죠. 그래도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저는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고 그렇게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많은 아시아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거든요. 바글바글한 사람들 틈에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본다면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중국과 일본에 가는 친구들은 유학을 갈 생각에 무척이나 들떠 있어 보였고 저는 그냥 1년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에 살며 자비로 일본과 중국을 놀러가 보자는 계획을 짰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갔고 이 선택은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은 공항이나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부터 미국을 압도하고 있었고 인구가 적을 것이라는 걱정과는 달리 서울의 인구가 북적북적해서 밤마다 대학가 근처 술집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과 최신식 시설은 뉴욕의 쥐가 나오는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뉴욕의 지하철을 탑승해서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의 몸을 누군가가 만지작거리는 느낌에 깼더니 왠지 2마리가 저의 몸을 헤집고 다녔거든요. 정말 놀라고 소름이 돋아서 그 이후에는 절대 의자에 앉지 않죠. 심지어 지하철 열차에 창문이 달려있고 그걸로 냉난방을 대신하고 있어서 호흡기는 물론이고 시꺼먼 수백 년 된 지하의 먼지에 눈까지 따가울 지경인데 한국의 지하철은 에어컨과 온풍기는 물론이고 공기청정기까지 풀가동을 하고 있어서 청소 안 하고 대충 살고 있는 저의 자취방보다 깨끗했으니까요. 대학교 친구들 또한 저를 무척이나 잘 챙겨주고 즐겁게 해주어서
한국의 살아있는 문화와 전통, 음주문화 등을 정말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분명 한국을 멀리서 바라볼 때와 실제 살면서 느끼는 것은 전혀 달랐고, 내가 그동안 한국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역시 아시아는 정말 환상적인 곳이었고, 한국 또한 중국과 일본처럼 괜찮구나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중국과 일본 여행을 잠시 다녀오면 더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갈 준비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전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중국, 일본에 간 학생들을 온라인 비대면 회의에 초대해서 서로가 화면을 통해서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교수님과 담당 조교님은 각 나라의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저는 상상 이상으로 좋아서 너무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일본과 중국의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의 교환학생을 떠난 친구부터 말을 꺼냈죠. 이곳의 중국 학생들은 전부 씻지를 않아서 샤워를 하는 미국인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며 위생 문제 때문에 무척이나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화장실에 다녀올 때에도 손을 닦지 않고 그 상태에 맨손으로 만두를 집어먹는 등 정말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라고 했죠. 특정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이고, 음식점에 갈 때에는 미리 지사제를 먹고 음식을 먹어야 배탈이 안 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의 교환학생을 간 학생은 일본 사람들은 앞과 뒤가 너무 달라서 좋다고 말해두고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며 미국인 친구를 은근히 따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왕따를 당하는 처지라서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온 친구랑만 지낸다며 하소연하더라고요. 또한 일본은 아직도 대중교통을 탈 때에 동전을 들고 다니는 바람에 너무 불편해서 이런 후진적 문화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느껴본 적이 없던 불편함이었고, 이런 문제는 살면서 생각해 본 적 없던 것들이거든요. 특히 위생에 대한 문제는 저에게 무척이나 심각한 이슈인데, 중국에 가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쇠독에 잘 오르는 체질이라서 동전을 만지는 것을 싫어하는데, 일본에 갔으면 쇠독 알레르기로 고생할 뻔했죠. 미국에서도 어린 시절에 동전을 만져서 쇠독 연고를 달고 살았는데, 나이를 먹고 나서는 카드와 지폐만 사용하면서 쇠독을 모르고 살게 되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지폐조차도 쓸 일이 없어서 오직 카드만 사용하는 바람에 한국의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동전으로 계산을 하다니 말도 안 되더라고요. 또한 저는 조금이라도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무척이나 고생을 하는데, 중국으로 유학을 갔더라면 중국 병원에서 알아 누운 채로 유학 생활을 보낼 뻔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학생들은 저를 무척이나 부러워하면서 왜 한국의 학점이 높은 학생이 보내졌는지 알 것 같다면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새로운 소식을 들으니 저는 문득 제가 예매한 비행기표가 걱정되었죠. 중국은 당장 3주 후에 가기로 결정했고, 일본은 다음 달 말에 가기로 예약을 해두었는데, 저 학생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번호 교환까지 했는데, 보내온 사진들을 보니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제가 먹지 못하는 생선이나 회초밥 등을 많이 팔아서 먹을 만한 음식이 없더라고요. 중국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도 있고, 때가 껴서 시커멓게 된 조리도구로 음식을 하는 요리사에 남녀 공용 화장실까지, 정말 사진만 보아도 저와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중국과 일본으로 가는 티켓을 당장 취소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약간의 위약금을 물더라도 차라리 가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했죠. 중국 여행은 시일이 많이 남지 않아서 몇만 원 정도의 위약금을 물었지만, 일본 여행은 시일이 많이 남아서 무료로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도 저에게 중국이나
일본에 가지 말고 한국의 지방도시 구경이나 더 하라는데 저도 그게 옳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의 부산이나 대구, 전주, 대전 등의 도시들을 구경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혼자 여행을 가거나 친해진 한국인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지방 도시라 하더라도 수도인 서울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해 있었고 동네마다 랜드마크나 특산물 등이 있어서 정말 볼거리가 풍부했죠. 부산의 해운대도 굉장했고 전주의 한옥마을도 너무 예뻤거든요. 그렇게 저의 한국 유학 생활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빨리 갔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사를 마치고 석사 과정까지 진학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죠. 석사 과정은 아시아문화학의 심화 버전이라 한중일 3국 중에 선택해야 했는데 저는 당연히 고를 것도 없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아시아의 등불과 같은 나라이고 저처럼 몸에 약간의 이상이 있거나 조금 까다로운 사람까지도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이니까요. 한국의 문화재나 각종 전통들 또한 중국과 일본보다 우수하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들이 많아서 지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거든요. 그리고 석사 과정을 밟으며 한국에서 1년 동안 살면서 느꼈던 여러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물인 한옥과 경복궁 등의 유형 문화재는 물론이고 탈춤, 태권도, 사물놀이 등 신비로운 무형문화재들까지 모두 본 적이 있기에 생각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슴 설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학교로 중국인 교수가 와서 특별 강의를 한다고 했고 저는 아시아에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쫓아가기에 얼른 신청해서 듣게 되었죠. 중국인이 미국에서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라고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인 교수는 저희를 향해 이상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만든 나라이며도 나라는 중국 덕분에 발전한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인들이 건너가서 만들었고 수도인 서울 또한 중국의 기술로 발전시킨 도시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30층짜리 빌딩인데 그것 또한 한국이 사정해서 중국의 기술을 빌려 지었죠. 대중교통은 지하철도 없어서 전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많다고 하죠. 중국 시골에서나 볼 풍경을 한국 도시에서 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옛날부터 이래왔기에 한국 문화재들도 전부 중국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서울에 있는 궁궐들도 전부 자금성 따라한 것이고 한글도 중국인이 만든 것이니까요. 지금 K-팝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 한국은 중국에게 저작권료를 주어야 합니다. 중국 노래를 전부 따라해놓고 한국 거라고 우기는데 한국이 무슨 힘으로 그런 것을 만들었겠습니까? 인구가 중국에 비해서 30배나 적은 나라인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미국 학생들은 아시아 문화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시아 문화학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 중국 문화학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한국이나 일본 전부 중국의 도시 수준의 나라들이잖아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자니 입도 근질거리고 저런 사람이 박사학위를 따서 교수라고 앉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사실을 알려주어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르더라고요. 지금 아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는 미국 학생들을 보니 이건 무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런 엉터리 강의에 속아서 한국에 대해 인식이 나빠지고 그런 소문들 때문에 과거의 제가 한국을 나쁘게 보았다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고 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마이크를 잡아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들을 속사포로 이야기했죠. 교수님 잠시만요. 정정할 게 있습니다. 저는 한국문화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이고 몇 년 전에 한국 유학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았을 때 교수님께서는 한국에 다녀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보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한국은 중국보다 선진국입니다. 중국인 교수님은 갑자기 발끈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며 호통을 치려고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문화에서는 어른의 말을 끊으면 예의가 없다고 혼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이곳은 미국이기 때문이죠. 일단 들으세요, 교수님. 한국이 30층짜리 빌딩이 제일 높다고 하셨는데 제 한국인 친구만 해도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 36층에서 살고 있고 저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장 높은 빌딩은 롯데타워로 123층이죠. 건설 기술도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왜 모르시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는 세계 최고 높이의 빌딩 부르즈 할리파가 있는데 이건 한국의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지었고 총 209층짜리 빌딩입니다. 또 한국은 지하철과 버스가 환승이 되며 서울의 모든 장소에는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내리는 곳마다 엄청난 문화재나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또한 세계적이며 2차 전지, 조선, 반도체 할 것 없이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여기 수많은 분들이 갤럭시 휴대폰을 쓰고 계신데 그 휴대폰은 한국의 삼성에서 만든 것이지요. 아, 저기 교수님이 발표하고 계시는 TV 스크린도 자세히 보세요. LG라고 쓰여 있는데 저것도 한국 제품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금성은 한국의 경복궁을 따라서 만든 궁궐입니다. 건축 시기부터가 한국의 경복궁이 훨씬 빠른데 그걸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교수님은 권위가 있기에 앞에서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학생들 모두 믿게 됩니다. 아예 알아보지도 않으셨거나 일부러 속이려고 말씀하시는 것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상황 모두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특강에 오셔서 돈을 받고 중국에 대해서 거짓된 방법으로 홍보하시는 것을 멈춰주시고 사실을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말을 듣고 있던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한 학생들은 이내 중국인 교수에게 큰 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였고 누군가는 종이를 구겨서 집어던지더라고요. 중국인 교수는 무척이나 당황한 표정으로 도망치듯 강단을 빠져나가는데 벗겨진 신발까지 한쪽을 두고 가버리더라고요.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저를 제외하고 전부 학사 과정생들이라 나이대가 어린 편이었는데 자칫했으면 한국에 대해 엉뚱한 사실을 믿게 될 뻔했고 중국에 가서 무척이나 곤혹스러운 상황들을 겪으며 고생할 뻔했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런 거짓말에 속아서 꿈뻑 넘어갈 것이 분명했고 분명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며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일을 겪은 후에 학교에서는 저를 좋게 봐주는 교수님들이 생겨났고 한국문화학 석사과정 학생이 확실히 한국에 대해서 잘 안다며 칭찬을 해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의 지도 교수님께서도 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셨죠. 사실 모든 역사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한국과 중국이 그런 경우일 수 있다며 문화나 역사를 공부할 때에 정확한 사실을 보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더욱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학을 공부한 것은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고 한국 유학 또한 살면서 잡은 기회 중 가장 운이 좋았던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하게 된다면 꼭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제는 저도 돈을 조금 모아둔 상태이니 생활에도 문제가 없을 거고 한국 박사 유학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한국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